안녕하세요. 집사 커뮤니케이터 잠툭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큼발레 마니아 투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고양이 신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잠툭입니다. 지금 시각이 5월 8일 오전 1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편집을 마치고 일부 업로드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19대 대통령 선거 동물복지 관련된 요약본 제2부를 진행하기 위해서 따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2부는 5번 후보자까지의 동물복지 정책의 주요 내용과 그리고 출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요약을 준비한 이유는요. 동물복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는 경로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후보자들이 선거 공약서라는 것을 제출을 합니다. 이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하는 거고요. 10대 공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대 공약은 재원 확보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0대 공약이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고요. 선거 공약서는 그 외에 조금 부수적인 것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중앙선관위에 제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 공식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들에서 정책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요. 개별적인 사이트일 수도 있고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보호단체들이 합동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동물보호와 관련된 질문사항을 만들어서 각 캠프 측에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거에 대한 답변서를 받거든요. 답변서들에 의해서 각 정책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나오는 답변서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자발성이 좀 떨어지죠. 동물보호단체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후보들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뉴스 인터뷰나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개별적으로 답변하는 게 있고요. 정리를 하면 이 정도의 경로를 통해서 동물보호와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정책으로 채택을 했는가 아니면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인가 혹은 상황에 따라서 블로그나 이런 거에 올린 것인가 라는 각 후보들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최종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긴급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앙선관위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 란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10대 공약에 동물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언급한 후보는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유일합니다. 10대 공약 내용을 보면 공약 순위 9위 탈핵 생태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 라는 공약 순이고요. 페이지는 18페이지 3번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3-1항 헌법의 동물권 명기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민법 개정 동물복지법 제정 3-2항 참여형 공공동물 의료보험 도입 괄호 열고 표준수가제 등 적정 의료비 산출 괄호 닫고 동물 화장장 규제 강화 및 화장장 신규 설립 시 공공동물 화장장 병행 설립 동물복지주간 신설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대 반려동물 내장형 인식장치 의무화 3-3항 공장식 축산 방식을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농장으로 전환 감금틀 사육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10개년 계획 수립 축산물 사육 환경 표시제 전면 도입 불법 도축 금지 지자체 방역 전문 인력 확충 3-5항 3-4항이 없네요. 3-5항 동물원 수족관 관리 기준 강화 해양 포유류 전시 및 사육 금지 동물실험 대체 감소 개선을 위한 최신 시험법 채택 야생 멸종 위기종 상업적 이용 금지 등 전시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권리 강화 3-6항 동물보호국 설치 9.11과 같은 동물구조 핫라인 개설 등 동물복지 행정체계 구축 5번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대표만이 10대 공약 안에 공약 순위 9위로 동물복지에 관련 언급이 있습니다. 그 외에 선거 공약서에
동물 복지를 언급한 후보는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선거 공약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17페이지에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율적 표준 진료제 도입, 생활 밀착형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행동교정 전문 프로그램 지원, 유기동물 재입양 시 건강검진,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등 지원, 길고양이 급식소와 중성화 TNR 사업 확대 지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수적으로 목표 및 우선순위,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이 임기 내로 되어 있고요. 재원 조달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 공약서 내용 중 페이지로 25페이지 제목은 12 농업혁명 국민건강 꼭 지키겠습니다. 농업 가치 꼭 높이겠습니다에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정책으로 활기찬 농산 어촌 개발란에 있는 항목입니다. 동물 학대 처벌 기준 강화 등 반려동물의 생명 안전 보호라는 하나의 항목이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봤고요. 다시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 선거 공약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점쟁과 원전 위험 없는 세상을 이라는 제목 타이틀 아래에 있는 동물권 보장 및 동물 복지 실현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 동물원과 수족관 사육 관리 기준 강화, 동물 의료보험 도입, 동물복지법 제정, 감금틀 사용 방식 개선 및 불법 도축 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목소리 출연은 나르군요. 쟤는 문을 닫을 때마다 여기 와서 네, 목소리 출연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 후보자 공약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0대 공약 안에 동물 복지를 집어넣은 후보는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유일했고요. 선거 공약서에 동물 복지 내용을 포함한 후보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에서 각 후보의 공식 사이트라고 쳤을 때 나타나는 사이트에서 정책적으로 동물 복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 후보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예외적으로 사이트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검색해 본 결과 정책만 따로 올라와 있는 문재인 1번가에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이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주치의제도,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행동심리 전문 인력 확충, 유기동물 재분양을 위한 동물, 급식소 확충과 중성화 확대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기호 2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식 사이트와 블로그를 둘러보았을 때 동물로 관련된 복지 내용은 없었고요. 페이스북에서 헌법에 이제 동물권을 집어넣겠다는 내용과 부가가치세 폐지하겠다는 내용 등의 두세 가지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호 3번 안철수 대표의 공식 사이트에 안철수 정책이라는 항목을 보면 동물보호 반려동물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변화를 보였는데요. 일부에서 알려드렸던 내용과 좀 달라진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동물보호 반려동물 안철수 공식 사이트 ancs.kr에서 발췌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을 재산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률 전면 개정, 동물 학대와 살해죄의 경우 처벌 강화, 질병 상해 시 반려동물 치료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동물 학대자에 대한 교육 의무 부여, 반려동물 등록제, 내장형 등록집으로 일원화 추진, 외장형은 분실 우려가 있음, 현행 자치단체장 외에 구조조치 대상자 확대와 사후 보호 강화, 학대동물에 대한 최소 보호기간 보장, 유기동물 보호소를 대폭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기호 4번 유승민 후보 공식 사이트에서 유승민의 정책란에서는
동물과 관련된 공약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 공약과 관련해서는 정의당 홈페이지 대선 10대 공약에서 약속 8번으로 동물복지 공약이 들어있었고, 선거 공약집에서는 286페이지에서 291페이지에 걸쳐서 기재된 바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책이 나오는 소스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출처는 다양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하는 선거 공약집과 10대 공약집이 가장 기본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각 후보의 사이트나 아니면 정당에서 볼 수 있는 정책집이 있고요. 그리고 책자형 선거 공보로 나오는 집에서 각자 받아보시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있고, 개별적으로 블로그나 각종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때그때 발표하는 그런 정책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 혹은 시민단체, NGO단체의 질문서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동물복지 정책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요. 저는 이제 후보 등록, 대통령 후보 등록일을 기준으로 제일 처음 초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초심이라고 하는 그 동물 보호 내용에 중점을 맞춰서 녹음을 했습니다만, 오늘 5월 8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을 때 조금 변화되는 부분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거 말고도 조금 더 있어요. 각 동물보호단체 질문서에 답변하는 내용에서 보면 거의 모든 후보들이 동물보호의 4대 분야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입장들을 내놓은 게 있고, 세부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만 초기 정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2부에서는 최종적으로 공식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정책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책을 판단하실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정책을 발표한 후보가 누구이냐라는 점이 한 가지고요. 실현 가능성, 그리고 실현을 할 의지가 있는 후보는 누구이냐라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가장 좋은 정책을 꼭 할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중간의 점은 각자 여러분들의 한 표를 행사하시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자, 내일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거고요. 일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비유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여러분들의 표값은 1억 6천만 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5월 9일 꼭 투표하시고요. 모두 자랑스러운 국민의 의무이자 너무 상투적이네요. 네, 요약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